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강전의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전 자유한국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조연산 변호사, 이렇게 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국민의힘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 지으면서 친정 체제를 구축한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생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는데요. 국내 주식시장이 최악의 검은 월요일을 보내자마자 한 대표가 금투세 폐지론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금투세 강행한다면 우리가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히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라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자, 금투세, 여러분도 다 아시죠?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이나 금융투자를 통해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경우에 20% 정도의 세금을 거두는 그런 세금 제도인데, 이거를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주식시장이 더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죠. 이틀 전입니다. 검은 월요일 사태로 주식이 폭락하면서 이 논란이 다시 불이 붙은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금투세 폐지론을 띄우면서 이슈 주도권을 먼저 쥐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계속 이제 한동훈 대표가 취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총포 도검에 대한 소유라든지 이런 것들도 언급을 하면서 아주 세밀한 민생 정책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여러 탄핵 청문회라든지 특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피로도가 높아진 상태였는데,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아주 실물 경제 그리고 국민의 민생과 가까운 현안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그것도 더 자신 있게 토론을 하자. 한번 민생 토론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역제안을 하니까요.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좀 당황해하는 모습이 역력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 정책적인 주도권을 선점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입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 초당적인 협력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에게 토론회를 열자라면서 직접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 금투세와 관련해서 시행 유예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금투세도 정부가 원하니 일시적인 시행 시기 유예는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논의해보자.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데 지금 5천만 원까지 과세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항을 합니다. 오를 때는 같이 안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빨리 더 깊이 내리는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또 주식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을 주는지 저도 조금은 수십 년 주식 투자했던 사람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유예를 띄우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폐지하자, 그러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하자, 토론회 하자, 라면서 압박에 나선 건데, 조금 전에 주권을 좀 쥐었다, 이렇게 하면서 압박이 들어간 거다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래요? 정책적인 토론하는 건 언제든지 환영이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정책적 토론 제안을 하는 거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분야에 있어서, 많은 정책에 있어서 좀 토론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민주당이 내놓은 다양한 정책들이 다 지금 토론도 안 하고 막혀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일단 금투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식시장 폭락,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주식을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완화할 것인가 좀 열어놓고 이야기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 월요일 날 있었던 그 폭락이 금투세 때문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논의를 금투세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얼어붙었다, 폭락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월요일에 있었던 폭락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쇼크라든지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이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반영된 거기 때문에 금투세 논의를 하는 건 좋으나
금투세 논의가 지금 사실상 유예가 돼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논의하나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논의하나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진영이 좀 갖춰진 다음에 그때 해도 되는데 뭔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너무 급하게 좀 제안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은 지금 여당이 호도하고 있다. 마치 증시 하락이 금투세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주식이 안 그래도 떨어져서 기분이 언짢아 있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으로 이 수익이 날 경우에 세금을 20%나 떼간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 아주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요, 이 금투세 폐지 문제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입장이고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당론을 정할 예정입니다.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걸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책위 의장이 당의 입장을 모두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우리 당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부분이 논란이 됐고 또 지금 유력한 후보도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 거. 주식시장 상황이 변동이 되거나 여러 여건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흡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민주당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진성준 정책위 의장. 자, 이 진 의장 블로그에요,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항의의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폭주에 가까운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다고 하는데요.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주식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대부분이었고요. 또 검은 월요일 사태로 폭발한 지금 개미 투자자들의 심정, 자, 여기에 불을 지른 겁니다. 저 정도면은 지금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 의장 여론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일단 그 금투세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했다는 그 전제부터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여론 때문에 그 부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당장 금투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추후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여론을 취합하고 당론을 확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고 그 안은 유예라든가 아니면 완화하는 정책으로 시행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전당대회 이후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들의 정책 그리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데 주력하겠다고 당대표 하고 나서 또 밝히기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많이 이 투자가 몰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염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젊지는 않습니다만 개미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월요일날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요. 금융투자 소득세, 금투세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에 있어서 5천만 원이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1년에 1억의 소득을 얻든 이건 굉장히 소수인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융투자 소득세가 새로 신설이 되면서 어떤 전체적인 투자의 심리를 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동훈 대표가 본인 SNS에서 이야기한 것이 대만에서 현재 우리나라 금투세와 비슷한 양도소득세 개념으로 시행을 하자 바로 36%가 폭락을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2023년에 시행을 하기로 했다가 여야 합의로 2년이 유예가 되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하기로 했는데 정부에서는 폐지를 하자는 쪽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5천만 원보다는 한 1억 정도로 늘리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법안 자체도 약간 좀 저는 허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법안을 보면은 개인만 여기 대상에 올라가 있고요. 기관이나 법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은
뭐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든 1억 이상의 수익을 얻어도 세금을 안 떼가고 지금 여기에 있어서는 별도의 세율을 받는 것이고 네. 지금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부자예요. 그러면 나는 법인을 하나 세울 수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네. 법인을 세워서 이렇게 만약에 주식 투자를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5천만 원 이상이면 20%의 세율을 지금 들어가도록 법안이 되어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2억 이하일 땐 10%, 2억이 초과될 때 20%의 세율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법안 자체도 굉장히 허술한데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논의를 하는 토론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원래 오늘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이제 토론회가 개최가 되려고 했다가 블랙먼데이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이 여야 간에 한번 협의하는 모습으로서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까 야권에서도 토론회는 뭐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토론회 제안과 수락만 떨어지면 이에 대해서 좀 공개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요,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민생 정치를 강조하고 있죠. 그런 한편 또 당내 화합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식사 정치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건 대표가 어쨌든 의원들하고 같이 교류하고 당신을 존중하고 또 당신의 의견을 또 듣겠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니까요. 많은 의원들하고 더 교류를 하셔야 되고 저는 지금 계속해서 식사 이어나가시면서 이야기도 듣고 자리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어쨌든 지금 원내시고 원내 의원들이 다 생각이 달라요. 법안마다 생각이 다르고 어떤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주 만나가지고 캐치하셔야 본인께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정책들 이런 것들 잘 추진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한동훈 대표는요. 당내 패스트트랙 재판 지원 TF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바로 나경원 당시 후보의 공소 취소 부탁을 한 당시 후보가 폭로를 하면서 지금 아직도 나경원 의원이랑 사이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을 정도로 고립하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도 좀 하나씩 해결하려는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예, 상당히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막판에 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언급을 하자 사실 당내에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 특히 반발이 재판을 현재 있었죠. 받고 있는 의원들이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그랬죠. 실제로 그 의원들이 모여 있는 어떤 뭐 대화방에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좀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럼으로써 조금 등을 돌렸었던 일부 의원들과도 좀 사이를 회복하고요. 또 나경원 당시 후보와도 관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그런 사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좀 당내 의원들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